안녕하세요. 먹냥아깨론입니다. 잘 먹던 간식을 거부하고 평소보다 조용해진 우리 강아지. 혹시 지금 마지막 인사를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강아지는 말을 하지 않지만 떠나기 전엔 아주 특별한 행동들로 이별을 준비합니다. 그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우리는 너무 늦게야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반려견이 죽음을 앞두고 자주 보이는 11가지 신호를 알려드릴게요. 한 가지라도 보인다면 지금 이 순간이 그 아이에게 가장 따뜻한 시간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많은 보호자들이 이 신호들을 몰라서 그때 조금만 더 잘해줄걸 하며 오랫동안 후회하고는 합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그런 후회를 막아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단 이 영상은 보호자 입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일반적인 징후들을 정리한 것으로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반드시 수의사의 진료를 통해 확인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지금부터 강아지가 남기는 마지막 메시지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좋아하던 간식도 밥도 안 먹는 강아지, 단순한 입맛 문제일까요? 식욕이 완전히 사라졌다면 몸의 기능이 많이 떨어졌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특히 간식까지 거부한다면 더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억지로 먹이기보다는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시기에 강아지는 입에 댈 기운조차 없을 만큼 지쳐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땐 보호자도 많이 혼란스럽고 속상하실 거예요. 뭘 먹일까 고민하며 여러 음식을 바꿔보게 되죠. 하지만 이 시기에는 음식의 종류보다 먹는 의지 자체가 더 중요합니다. 한 입만이라도 넘길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최선이고 그 순간을 함께 기억해주는 것이 아이에게 큰 위안이 될 수 있어요. 식욕이 사라졌다면 다음으로 꼭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음식보다 더 먼저 끊기는 게 바로 수분 섭취거든요. 물그릇이 그대로 있는 날이 많아졌나요? 수분 섭취 감소는 체내 기능이 멈춰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입이 바짝 마르거나 침이 끈적거리기도 해요. 물은 음식보다 훨씬 먼저 그리고 훨씬 더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는가는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에요. 물에 적신거즈로 입가를 닦아주거나 스포이트로 입술을 살짝 적셔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편안함을 느낄 수 있어요. 이때 물을 억지로 마시게 하기보다는 입안을 조금 적셔주는 것만으로도 아이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물도 스스로 마시지 못할 정도라면 탈수 위험이 더 높기 때문에 자주 확인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입술이 말라있거나 피부를 살짝 당겼을 때 돌아오는 속도가 느리다면 이미 탈수가 진행 중일 수 있어요. 이럴 땐 수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링거 처치나 보조 수분 공급이 가능한지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는 날이 계속된다면 당연히 몸도 급격히 마르게 됩니다. 최근 들어 안아보면 너무 가볍다고 느끼셨나요? 등을 쓰다듬었을 때 뼈가 도드라져 만져진다면 체중이 눈에 띄게 줄고 있다는 뜻이에요. 음식과 물 섭취가 줄어들면서 체중이 빠르게 감소하고 눈빛이나 움직임에서도 힘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아이의 에너지와 기력도 함께 떨어지기 때문에 예전처럼 놀자고 달려오거나 반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시기엔 몸보다는 마음을 더 돌봐줘야 할 때입니다. 따뜻하고 푹신한 자리에서 충분히 쉴 수 있게 해주세요. 바닥이 차가우면 금세 체온이 떨어질 수 있으니 담요나 전기방석처럼 온기를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추운 날씨엔 실내 온도도 자주 체크해주세요. 작은 배려 하나하나가 아이에겐 큰 안심이 됩니다. 이렇게 몸 상태가 약해지면 자연스럽게 호흡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강아지의 숨소리, 평소와 다르게 느껴지진 않으셨나요? 숨소리가 거칠어지거나 불규칙해졌다면 혹은 가만히 있는데도 배가 크게 들썩거린다면 호흡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심장과 폐 기능이 약해지면 호흡이 느려지거나 갑자기 깊어지는 등 변화가 생깁니다. 숨을 쉬는 간격이 일정하지 않거나 한숨처럼 크게 들이마시는 소리가 반복되기도 해요. 보호자는 이때 헉헉거림을 단순한 더위나 피로로 오해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면서 몸이 생존에 집중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숨 쉬기 편하도록 조용한 공간에 눕히고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해주세요. 움직임은 최소화하는 게 좋아요. 너무 자주 앉거나 자세를 바꾸려 하면 오히려 아이가 더 힘들 수 있습니다. 방 안이 건조하지 않도록 습도 조절도 해주세요. 숨 쉬기 어려운 아이에겐 촉촉한 공기가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호흡이 힘들어지면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도 점점 줄어듭니다. 평소엔 부르면 꼬리라도 흔들었는데 이제는 무반응인가요? 에너지가 고갈되면 반응 속도나 움직임이 급격히 줄어요. 가끔은 눈도 뜨지 못하고 귀만 살짝 움직일 때도 있어요. 혼수 상태로 가는 전조일 수도 있고 극심한 탈수나 통증으로 인한 무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부드럽게 이름을 불러주고 손으로 살짝 쓰다듬어주세요. 인식이 되지 않더라도 마음은 분명히 전달됩니다. 혹시라도 눈을 감고 있다면 조용히 숨소리를 느껴보세요. 천천히 손등으로 가슴을 쓰다듬어주면 말은 못해도 그 따뜻함을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반응이 없더라도 너는 혼자가 아니야 라는 걸 계속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말보다는 기척과 손길 그리고 온기가 아이에게 더 크게 와닿는 시기입니다. 반응이 줄어들고 움직임도 둔해졌다면 다음으로 확인해 볼 건 걷기 능력입니다. 걷다가 주저앉거나 일어나려 해도 버거워하진 않나요? 근육과 신경 기능이 저하되면 일상적인 움직임조차 어려워집니다. 대소변 실수도 잦아질 수 있어요. 미끄럽지 않은 자리에 방석을 깔고 실수를 대비해 패드를 함께 준비해주세요. 무엇보다 혼내지 마세요. 걸으려다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면 아이가 더 놀라게 되니 주변 환경을 조용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내장 기능이 약해지면 겉으로 보이는 신체 변화뿐 아니라 내부 이상도 동반됩니다. 며칠째 토하거나 설사를 반복하고 있나요? 내장 기능이 거의 정지 단계에 들어가면 소화되지 않은 음식, 묽은 변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탈수나 체온 저하를 막기 위해 자주 닦아주시고 냄새로 인한 스트레스도 줄여주세요. 이쯤 되면 몸속 산소 순환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이의 입안을 한번 살펴보세요. 입안을 열었을 때 핑크색이 아닌 회색빛이 돌거나 파랗다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몸의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죠. 이 시기엔 너무 많은 자극을 주기보단 조용히 곁에서 따뜻한 손으로 쓰다듬어 주세요. 시간이 흐를수록 아이의 몸 안에 쌓이는 독소는 외부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예전보다 입에서 훨씬 더 심한 냄새가 나진 않나요? 위액 역류나 장기 부패로 인해 독한 냄새가 날 수 있어요. 먹지 못한 시간이 길수록 심해집니다. 입 주변을 자주 닦아주고 실내 환기를 자주 시켜주세요. 입냄새는 아이의 탓이 아닙니다. 가글도 못하고 칫솔질도 할 수 없는 아이에게는 그저 조용히 깨끗한 물수건으로 입가를 닦아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몸이 약해진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사람을 피하려고도 합니다. 평소엔 안 그러던 아이가 자꾸 어두운 곳으로 숨나요? 동물은 본능적으로 마지막 순간을 조용한 곳에서 보내고 싶어 해요. 가족과 거리를 두는 행동처럼 보이지만 혼자 있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구석에 숨더라도 억지로 꺼내지 말고 조용히 그 옆에 앉아주세요. 존재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아지가 갑자기 몸을 떨거나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보인 적이 있나요? 근육의 통제력이 떨어지고 통증이나 불편함이 클 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아이가 불안하지 않도록 몸을 감싸거나 손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괜찮아, 곁에 있어 라고 자주 말해주세요. 이럴 때 보호자가 크게 당황하거나 소리를 지르면 오히려 아이는 더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차분하게 따뜻한 목소리로 말해주세요. 오늘 영상에서 이야기한 11가지 행동들, 혹시라도 여러분의 아이에게도 나타나고 있진 않나요? 식욕을 잃고 물도 잘 마시지 않고 몸이 가벼워지고 호흡과 반응도 느려지는 모습, 가끔은 구석에 숨어서 조용히 이별을 준비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이런 변화는 반려견이 말없이 보내는 마지막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이제 곧 떠날 준비가 되었어요. 하지만 당신이 곁에 있어준다면 무섭지 않아요. 그 순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많지 않습니다. 아파 보일 때마다 병원에 데려가야 하나 고민되지만 때론 그보다 중요한 건 함께 있어주는 것 그 자체예요.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부담보다 그저 곁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큰 위안이 됩니다. 조용히 손을 잡아주고 괜찮아, 사랑해, 지금도 끝까지 너와 함께 할게, 그 말을 건네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안심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주세요. 이 시기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지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강아지는 사랑을 느낍니다. 반려견의 마지막 순간은 누구에게나 두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시간도 아이에게는 여전히 당신과 함께 있는 순간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좋은 보호자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아이와의 마지막을 어떻게 기억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보호자들에게도 큰 위로가 될 거예요. 앞으로도 반려견의 삶과 건강을 지키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작고 따뜻한 용기를 내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여러분의 강아지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끼며 떠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